변화하는 기업이 있고 변화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거 팔아먹다가 2천만의 싸이월드가 넘어간 거예요. 도토리 팔아먹는 재미에. 그게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변화하지 못한 거예요. 불교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같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드릴 말씀은 아트만과 공에 대해서 아트만 어떤 실체가 있느냐, 그 다음에 공, 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고, 이거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뜻이고, 이게 실체의 유무 이렇게 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사실 인도 철학의 거의 반은 먹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사람들은 불교도 계속 이 얘기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게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한 거, 쉬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 싸이월드가 문 닫는 뉴스가 있었어요. 싸이월드가 문 닫는 뉴스. 그 싸이월드가 한때 2천만이었었어요. 가입자가 2천만. 아무도 안 놀래네. 2천만 무진장 대단한 거예요. 싸이월드 그러니까 2천만이면 완전히 작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완전 애들 빼놓고는 다 했다는 거예요. 2천만이면. 이게 지금 십몇 년 전에 2천만이니까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풍이 분 거지. 광풍이. 그게 싸이월드예요. 이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도토리 팔아먹고 이랬다고. 도토리 팔아먹고 뭐 거기 들어가면 거기 이제 집 같은 거 뭐 장식하고 뭐 이런 야리한 걸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뭐 방문자가 몇 명이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로 하면 구독자 몇 명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 그래서 이걸 싸이월드 했는데 작년에 이제 완전 망했거든요. 재작년에도 뭐 망했어. 이거 뭐 망한 지는 좀 됐는데 작년에 이제 완전 끝난 거죠. 완전 끝난 거지. 그리고 이 싸이월드 말고 네이트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전부 네이트가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네이트라고 하는 검색 포탈이 있었어요. 네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네이트온이거든. 네이트. 이 네이트온도 엄청난 걸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화기가 휴대폰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 얘기예요. 휴대폰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전화 요금이 비쌌어요. 전화 요금이 비싸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자를 넣기 시작했다고. 이 문자 이놈들이 그러니까는 SK나 뭐 이런 데서 SK텔레콤이나 이런 데서 문자의 요금을 그러니까 전화 요금을 비싸게 매기고 문자 요금을 좀 풀어줬었던 게 사실은 비대면에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시원이라 비대면 문화의 시작이라 이제 코로나가 결정타를 주긴 했지만 그래서 애들은 계속 이제 그 문자 예전에는 R이라 그랬잖아. R이 있어야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문자가 준 효과가 엄청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SK텔레콤 거였습니다. 이게 SK텔레콤 겁니다. 원래는 이게 다. 나중에는 이제 분사되고 뭐 망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SK텔레콤이 한때를 주도했었던 거야. 이거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주도했었던 거야. 근데 전화를 통화 요금에서 요금이 비싸니까 문자를 사람들이 썼다고요. 네, 문자를 썼다고요. 아니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자 세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그 당시에 막 보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뭐 배네 안 배네 뭐 옆에 버튼이 눌러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 그리고 이 문자도 상당히 비쌌죠. 문자도 비싸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네이트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더 싼 문자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핸드폰에서 보내면 이제 비싸니까 이거를 더 싸게 만든 거지. 더 싸게 만든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것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이제 실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기서 돈이 나오잖아요. 이게 문자가 얼마나 돈이 많이 되겠어요. 그 당시에. 예. 제가 봉은사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문자를 보내는데 지금도 문자 요금이 1년에 1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예. 그러니까는 공지 같은 거 이렇게 보낼 때 문자. 그래서 문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다들 그렇거든요. 모든 아마 비슷한 데서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체로 못 보내요. 그리고 그걸 단톡방을 만들어 놓으면 또 이게 또 이 양반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중에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안 해야 되거든. 뭔 뜻인지 알죠? 근데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해. 그냥 공지만 해주면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톡방은 누가 만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대답하지 마시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 이거는 그냥 공지용이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몇십 명 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사람 숫자 많으면 불가능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문자를 완전히 대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보내는 문자는 돈이 안 드는데 단체로 이렇게 뭘 공지하거나 기업식으로 하면 그 돈이 많다고. 그 돈이 많다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효율적으로만 누군가가 만들어내면 대박이 날 것 같기는 해요. 대박이 날 것 같기는 해. 근데 저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카카오가 아닐까 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도 뭐 카카오 채널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걸 완전히 커버해내지 못한 거야. 커버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가 비싸니까 이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지배력을 보면 전화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문자를 보낼 수 있잖아. 그지? 이게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거고 이만큼은 아니지만 카카오톡도 거의 한 90몇 프로는 겹칠 거예요.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성공을 하니까 나중에 그걸 잡으려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졌지만 다 실패하고 결국 카카오톡이 시장 지배자가 됐죠. 시장 지배자가 됐죠. 그래서 시장을 지배해버리면 다른 게 뚫고 들어오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요 네이트온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을 써서 문자 비용을 줄이는데 이것도 공짜는 아니었었어요. 이것도 공짜는 아니었었어. 뭐 그렇게 갔었지. 그렇게 갔었어. 그래서 여기서도 수익이 되고 여기서도 수익이 되니까 얘네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차라리 저 때 좀 비싸게 팔아먹고 나왔으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었을 거야. 얘네 입장에서는 잘 될 때. 근데 그것도 시기를 놓친 거지. 그러다가 어떤 놈이 나타난 거냐면 방금 얘기했었던 카카오톡이 나온 거지. 카카오가 나왔지. 카카오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카카오가 우리 일상에서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 문자를 무료로 만들었지. 얘네가 문자를 그냥 푼 거잖아요. 그죠? 문자 무료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자는 일반인한테는,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문자는 다 무료잖아요. 문자 돈 받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네가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얘네가 날아간 거고, 그 다음에 문자가 무료가 된 거예요. 얘네는 필요가 없어진 거지. 이게 더 귀찮은데. 이게 돈을 받으니까 돈 절약하려고 이걸 썼었는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 공짜인데. 그렇게 해서 문자를 무료로 해줬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자보다도 오히려 똑같은 공짜래도 문자보다도 카카오를 더 쓰지. 왜냐면 이쪽에 익숙해진 거야. 그 사이에 얘네가 공짜가 될 때까지 그때 얘네가 시장을 점유하면서 익숙해진 거지. 그렇게 해서 한번 뒤었어요. 이건 망했고 이거는 뒤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다음에 뭘 시도했냐면 전화 공짜를 시도했다고. 카카오 전화. 이래서 전화 공짜를 시도했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얘네가 갑자기 전화 공짜를 해줬어. 그전에는 전화가 요금을 냈어요. 아니, 기억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처음에 문자는 상당히 버텼어. 그러다가 얘네한테 시장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골로 가겠다 싶으니까 얘네가 전화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니까 얘가 그냥 무료로 해준 거야. 그래서 인터넷 전화는 잘 안 써.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냥 전화는 이 전화를 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 전화를 쓰고 문자는 카카오를 써. 그렇게 이중 체제로 된 거야. 이중 체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기업의 추세를 잘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체의 돈을 매기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광고를 가지고 돈을 매기겠다. 뭔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옥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뭐 옥션, 인터파크, G마켓 다 비슷한 시장이에요. 얘네는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매겨. 그러니까 카드 회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업 구조는 카드 회사랑 똑같은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누군가한테 소비자한테 직접 매기지는 않는데 파는 놈한테 수수료를 매겨. 맞죠? 그 구조예요. 그런데 유튜브라고 하는 구조는 팔고 사는 놈한테 매기지 않아. 이게 팔고 사는 놈한테 매기지 않고 그냥 거기다 광고를 입히는 방식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올려서 지가 하는 거야. 둘 다 진해 상품을 팔지 않아. 진해 상품은 없어. 그런데 얘는 그냥 광고만 붙여서 먹고 사는 상황이고 얘는 거기서 삥을 뜯는 구조거든요. 이게 덜 진화한 방식입니다.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다 넘어갈 겁니다. 아마 이게 버티면 얘네도 넘어갈 겁니다. 누군가 무료 시장을 만드는 놈이 나올 거야. 그리고 거기다 이제 또 나중에 광고 붙여서 먹고 살겠지, 그놈이. 그런데 카카오가 생각한 거에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카카오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요거를 못 바꾼 거예요. 이게 못 바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꿔야 될 적기에 얘네도 그렇고 얘도 문자에서도 끝까지 못 바꿨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카카오가 핸드폰 요금도 공짜로 해줬고, 그러니까 전화 요금도 공짜로 해줬고 문자 요금도 공짜로 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에만 요금을 매겨. 데이터에만 요금을 매겨. 저 데이터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그냥 다 저거 될 거예요. 내 생각이 안 틀리면 정액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무료로 무료 무한 데이터 이러면 저게 다 없어져. 뭐냐면 저게 다 없어질 거야. 와이파이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와이파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와이파이 같은 걸 계속 설치해야 되는 게 데이터에 요금을 매기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거 잘못하면 통신시장 자체가 다 날아갈 겁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 자체. 이런 식으로 버티면 다 망할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 지구 중심에 지구 주변으로 해가지고 위성을 뭐 6만 개인가 7만 개인가를 쏴가지고 전체를 커버해서 전부 다 인터넷이 그냥 자유롭게 되는 걸 만들겠다. 위성으로다가 막바로 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지국 건설하고 있잖아요. 전에 내가 한번 낚였잖아. LG U+. 뭐라고 광고했냐면 전국적으로 LTE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월정사에서 샀더니 되긴 개뿔이 돼? 안 돼. 아니 광고는 뭐 전체가 된대. 안 돼. 안 돼요. 잘 되는데. 안 돼. 산에 가봐. 그게 되나. 그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산은 시골이잖아. 거기에 기지국 건설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4G에서 5G로 바뀌었지. 그러면 또 기지국을 다 말뚝을 갖다 꽂아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다가. 그걸 대체해서. 이해가 되죠? 위성으로 하면 하늘에서 조지기 때문에 그 속도나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산이든 뭐든 관계가 없을 거 아니야. 아마 땅속만 커버하면, 그러니까 땅속만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아마 거의 다 될 거예요. 땅속은 방법이 없고 위에서 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사막을 가든 외국을 가든 로밍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한 방에 다 조져버리겠다는 거야. 그걸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먹겠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짓 하다가 이제 한꺼번에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더 빠른 속도에 더 싼 요금으로다가 걔네는 한번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그냥 반으로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싼 걸 하지. 아니 속도도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어디 장애되는 데도 없고 지금은 5G라고 해도 5G라고 해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들고 다니면 5G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5G라고 요금만 팔아먹고 이것들이 더 비싸게만 해놓고 실제로는 4G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진짜 뜨면 얘네 우리나라 통신 회사 다 날아갈 겁니다. 우리나라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단물 좀 빨다가 요것도 데이터도 빨리 풀어야 돼. 안 풀면 아마 끝날 겁니다. 걔네가 이제 데이터 무제한에 한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때려버리면 저거 못 버텨요. 말뚝 박는 놈은 이길 수가 없어. 위성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죠? 전 세계를 상대로 팔아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돈이 되죠. 그건 돈이 돼. 그리고 그거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일반 작은 기업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돈이 나오는 거를 버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기업들이 망한 이유는 사실은 돈이 되고 있으니까. 그 수익 모델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얘네도 문자를 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카카오 때문에 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문자에 돈 매기고 있었을 거야, 이것들이. 100% 돈 매기고 있었을 거라니까. 그런데 카카오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기업 방식을 제시한 거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간 거거든. 따라가면 망합니다.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 기업이 있고 변화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거 팔아먹다가 2천만의 싸이월드가 넘어간 거예요. 도토리 팔아먹는 재미에. 결국은 넘어간 거예요. 그게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변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도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불교가 지금같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봐. 저게 입장료 때문에 그래요. 입장료 때문에. 입장료 때문에. 그래서 입장료를 받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입장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조선시대 때 숭유억불 상황에서 정부에 삥을 뜯기고 있었어. 불교가 계속 뭘 공출을 해라, 뭘 해라, 종이를 얼마를 만들어 와라, 차를 만들어 와라, 뭘 계속 이렇게 은행을 가져와라, 이렇게 계속 삥을 뜯기고 있었거든. 그런데도 큰 절들이 유지가 됐어요. 큰 절들이 유지가 됐어. 그런데 입장료를 받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입장료 수입이 있으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자생력을 잃지. 그리고 뭐가 있냐면 무능한 사람들이 주지로 들어가요.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나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주지에 못 들어갑니다. 주지를 줘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입장료가 있으면 거기에 주지가 안 살아도 돼요. 안 살아도 돼. 그래도 관계가 없어. 그 입장료 수입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절을 운영하는데 큰 절이에 그게 1년에 10억이 들어. 10억을 신도한테 받아내려면 5만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신도가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리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입장료로 10억이 들어오잖아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들이 주지가 될 수 있었던 코드가 뭐냐면 입장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입장료 사찰들은 이게 무능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힘센 사람한테 줄을 서는 방식으로 주지가 된다고. 이게 불교가 망하게 된, 한국 불교가 지금같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능력제가 아니고 눈치제로 바뀌는 거죠. 이제 줄 서가지고. 아니, 큰 절도 예산이 많은 절이 좋은 거냐?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한테는 그거 감당을 못해요. 야, 네가 1년에 10억씩 만들어야 돼. 그 절을 운영하려면, 네가 주지를 하려면 보통 사람 못 들어갑니다. 주지를 끊어줘도 손 들고 나온다니까. 어떻게 할 거야?
야, 저거 거기에 행사가 좀 많겠어요? 머리만 돌리면 계속 행사해요. 개신교가 지금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걔네 입장료 안 받잖아.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머리를 굴리는 거지.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기본 돈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창의적인 기업이고 그 다음에 변화의 기업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올라가고 난 뒤에는 얘네는 실체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변화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골로 가는 거예요. 얘네가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는 되게 재밌는 게 특정한 게 없어요. 손 안 대는 것도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은행도 하고 뭐 택시도 하고 내가 택시 할 때도 내가 알아봤어. 택시 기사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내가 근데 얘네가 무슨 뭐 복지 단체도 아니고 미쳤어. 택시 기사를 위해서 그걸 다 깔아주겠어. 개인적으로는 그게 처음 카카오 택시 이런 게 깔릴 때 저건 정부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 같다. 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정부에서 해줘야지. 저거를 민간에 맡겨놓으면 시장 독점 상황이 되면 결국 아니 민간에서는 이윤 추구를 해야지. 그걸 뭘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카카오 택시도 만들고 지금 택시가 돌아다닙니다. 별 방법들이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택시 기사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카카오를. 그렇지만 안 쓸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야. 이제는 시장 지배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해서 얘네는 그러니까 일단 뿌려놓고 먹는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구글도 그렇고 요즘은 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런 방식을 써요. 일단 판부터 키워놓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는 거지. 그리고 얘네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광고나 붙여서 삥을 뜯겠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기업은 오히려 더 큰 거예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망하는 겁니다. 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입장료가 들어오면서 실체적인 돈이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얼마 이상은 들어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움직여. 그렇게 몇십 년을 흐르니까 사람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행사 능력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그리고 늘상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있어요. 집단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똑똑한 놈이 옆에 들어오는 걸 누구든 다 싫어해요. 아니 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싫어해. 왜? 잘 뛰는 사람이 옆에 오면 내가 안 뛰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 아니 그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교수 사회도 그렇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뛰는 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뛰는 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 벌리고 뛰고 이러면 공격하는 게 한국 문화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있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있어. 공무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안 뛰는 놈을 좋아해. 뛰는 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입장료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입장료를 포기를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고, 무능한 사람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자기의 기반이 유지될 수 있는, 원래대로 하면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교회 같으면, 입장료가 없는 교회 같으면요, 무능한 목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끊임없이 뭔가 소득을 창출해내고 그 다음에 상대가 만족할 수 있는, 신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뭐 쉘이 뭔가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커온 거예요. 왜? 걔네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카카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이게 도토리 파먹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입장료 받아먹다가 아무런 활동력이 없어. 그래서 입장료는 있지만 신도가 없어. 신도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정권에서 소외됩니다. 정치가 누군가를 배려할 때는 표가 있느냐를 가지고 보거든요. 정치인들은 당연히 표를 가지고 보죠.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가 택시 만들어서 무슨 뭐 한국 경제를 위해서 카카오 택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시장을 지배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은행도 이 카카오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은행도
은행도 굉장히 편해졌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전부 인터넷으로 요즘은 돈도 땡기고 넣고 이거를 그냥 쉽게 할 수 있게 얘네가 하니까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데도 망하게 생기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거래가 상대적으로 편해졌다니까. 여러분이 그 편한 걸 활용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뭐 내 주변에 송금할게요 이러더니 읍내 가서 송금할게요 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은 돈 내라 돈 붙여라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모임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밥값이 나와서 그러면 뭐 n분의 1 해서 돈 붙여라 했을 때 돈 들어오는 속도가 그 사람의 상태랑 결정된다니까. 그 자리에서 보내는 놈이 제일 빠른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전화해갖고 보안카드를 꺼내고 있어요. 아유, 이게 보안카드를 안 갖고 왔네? 이래 집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최강자는 읍내 가서 붙일게요. 읍내 가서 붙일게요. 읍내에 가서 손으로 써야 돼. 이거, 전표를 손으로 써야 돼. 야, 이건 뭐, 그때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게 금액도 10만 원이었는데 읍내 왔다 갔다 하는 값이 도대체 얼마가 드는데 그 노동력, 시간 이런 걸 생각하면 야 10만 원보다 그게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편해졌어요. 지금 은행도 굉장히 편해졌어. 그러니까 얘네 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번에 카카오뱅크가 아마 뭐 기업 상장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시장을 지배해 놓고 상장하면서 신한은행보다 국민은행이 우리나라에 제일 크거든요. 국민은행. 그리고 제가 이렇게 꼽는 바로는 가장 불편하고 무능한 은행 하면 농협입니다. 써보면 알아. 왜 민간이 더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게 농협 가고 신한은행 가보면 다릅니다. 농협 불편합니다. 진짜. 저도 양쪽 다 이렇게 해보면 불편합니다. 중앙에 가라고 했다가 저거는 또 우리 농협은 농협인데요. 이거는 우리랑 또 달라요. 저쪽 길 건너 가세요. 그래 길 건너 갔더니 그쪽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거 그쪽 아니고 저쪽 아까 거기 맞습니다. 내가 불 지르려고 그랬다. 이것들이 지네 통장인지도 몰라. 이 무능한 것들이. 실제로 농협이 중앙 농협이 있고 단위 농협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구분을 못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거 잘 구분 못 합니다. 그러면 지그들이 통합하면 되는데 통합도 안 해. 그럼 이름을 다르게 해주든가 해. 그 불편하다니까. 진짜 불편하다니까. 그리고 뭐든지 늦어 농협은 이런 게 변화가. 근데 카카오가 들어오면서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은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런데 카카오가 상장하면 걔네보다 더 시가총액이 더 높을 거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점포도 없고 무슨 저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들을 해요. 그래서 실체가 없고 계속 변화 속에서 가야 살아남는 거지 그 변화를 주지 못하면 지금 싸이월드나 한국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불교도 저 입장료 받다가 변화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개신교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개신교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무언가 계속해서 소득을 내야 됐고 한국불교는 졸고 있어도 먹고 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움직였던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KT가 이런 체계를 쉽게 안 바꾸는 거는 돈이 들어오니까 얘네는 먼저 선제적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 먹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일단 날리고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는 갯불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판을 흔드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끌고 갈 수 있으면 그게 최상의 우리 삶의 모습,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고 실체성을 가지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뭐든지 동일성을 유지하려면 고정된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있으면 그거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변화로만 존재한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저는 아람코를 이기는 애플을 보면서 야, 애플이 저렇게까지 대단한가?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의 유공 같은 회사였는데, 예, 유공, 여러분은 유공 아시는 거고 요즘 사람들은 유공 모르는 거고, 예전에 우리나라 석유 기업, 그냥 정부 석유 기업이죠. 정부 석유 기업. 예. 그걸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SK로 팔아먹으면서 SK가 지금 성장하게 된 배경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아람코를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석유를 관장하는 기업보다 더 커진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지금 현대 들어가지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 하면 애플하고 테슬라를 꼽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폰도 지금 아이폰 또 이번에 나왔겠죠.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이폰 100을 팔아먹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아이폰 1부터 시작해서 이게 100까지 팔아먹으면 그 전에 망해요. 애플이 망할 겁니다. 뭔가 그걸 뛰어넘는 질적인 또 다른 변화를 줘야지. 그러니까 진화랑 똑같은 거예요. 진화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진화는 요렇게 아이폰 1, 아이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과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은 인과론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모든 중요한 변화는 초인과 속에서 일어나지 인과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과 속에서 일어나면 아마 지금 전 우주에 생명도 없을걸? 무생물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바뀌어요? 거기에는 뭔가 특이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넘어서는. 그리고 인간이 동물로부터 분리되는 이유도, 물론 동물이지만 원숭이나 이런 거로부터 분리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답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말하는 게 인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과를 넘어선 열반을 얘기하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인과에 넘어서 있는 걸 얘기하려고 일반 보편론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애플이 아이팟을 만들었고 한 단계 넘어서서 아이폰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서 또 다른 아이폰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애플도 골로 갈 겁니다. 그렇게 골로 가는 기업을 봤죠, 우리가. 그게 노키아고 그 다음에 소니 같은 기업이에요. 노키아는 아예 회사가 거의 끝나다시피 했고, 왜냐하면 그나마도 새로운 변화를 못 줘서. 소니는 지금 금융기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니 하면 전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자가 주력이 아닙니다. 금융입니다. 물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지만 바꿔도 잘 바꿔야지. 두산 같은 경우는 그냥 맥주나 팔아먹고 있었으면 안정적일 건데 괜히 중공업 한다 그랬다가 지금 같은 시절을 만나서 이제 금호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지금 두산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금호 아시아나가 다 토해내고 있잖아. 그때 대우건설 한번 잘못 먹었다가 건설 경기 안 좋을 때 대우건설 먹었다가 골로 간 거고, 지금은 이제 뭐 중공업, 그 다음에 뭐 두산이 뭐 원자력 뭐 이런 거 하다가 다 지금 갑자기 후쿠시마 터지면서 원자력 전 세계적으로 안 좋게 보잖아요.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로 가는데 그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실체가 없고, 저는 카카오라는 기업이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실체가 없어. 뭘 해야겠다라는 뚜렷한 실체 없고 그냥 문어발식으로 확 벌려. 그러다가 어느 게 좀 먹혀. 그러면 그걸 독립시켜서 상장을 해.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가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해.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 전기차 만드는 회사. 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삼성이 뭐냐? 그럼 전자, 뭐 반도체, 갤럭시. 카카오는 뭐 하는 회사냐? 문자? 이게 뭐 하는 회사지? 택시인가? 택시도 지렌 택시도 아니던데? 이게 뭘 자꾸 이렇게 붙여? 근데 이런 방식이 오히려 이게 실체성이 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오히려 실체 있는 거를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신한은행이라 국민은행 같은 건 실체가 뚜렷한 기업이에요. 우리가 그 기업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걔네가 카카오뱅크, 카카오도 아니고 카카오뱅크면 여기서 분사돼서 하나가 나가는 거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죠? 걔네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잡아냈을 때 새로운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개신교도 지금 골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를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7, 80년대 개신교들이 지금 거의 틀을 만들 수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이 좋지만 그때 거의 다 어떤 틀을 만든 거예요. 불교는 그때 입장료를 받고 있었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이제 골로 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종교의, 한국 종교의 명암을 가르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문자 쪽으로다가 문자의 요금을 덜 매기면서 전화기 요금보다는 통화보다는 문자의 요금을 덜 매기면서 우리가 문자를 급속도로 많이 쓰기 시작했고, 어른 애들 할 거 없이 전체가 문자를 쓰기 시작했고, 그런 현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도 강제로 주어진 거였었어요. 내가 문자를 쓰고 싶어요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계속 문자를 쓸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결국 이게 이제 급속도로 가고 그 사이에서 얘가 크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비대면 상황이 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대면의 시작은 제가 보기엔 이 문자라니까. 한국 비대면의 시작은 문자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 상품들이 나오는 게 지금은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말하기도 싫어하는 거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배달의 민족 같이 그런 게, 아니 전화요금이 공짜인 세상에서 굳이 저게 성공할까? 이랬더니 성공해. 이러면 성공했잖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 문자에 이미 익숙해진 거죠. 안 보고 문자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화가 엄청나게 가속화 될 거예요. 가속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장을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기업의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실체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방되고 50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무슨 미친 짓이라도 해야 되지. 불교는 그걸 놓쳤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제사, 불교에서 사식구제나 이런 제 같은 걸 지내고, 제가 이 제사는 불교에서, 유교에서 위탁 상품이고, 불교의 제는 이 제예요. 사식구제, 천도제 뭐 이런 거. 저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반감이 있는 분들도 있어. 그리고 위경이나 의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전 중에서 중국에서 만들어낸 짝퉁으로 만들어내는 경전들이 있어. 중국의 필연성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다 안 좋다라고 말을 해요. 안 좋다라고 말을 해.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 상품, 이런 상품들 때문에 사실은 불교가 동아시아에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가짜 경전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들이에요. 문화적으로는. 왜? 그러한 시대적인 것들을 요청받은 거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대변해내는 게 그러한 짝퉁 경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스님들 중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을 아마 원효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원효가 이제 스님이냐는, 우리 같은 사람은 원효를 스님으로 하고 안 보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불교인 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건 원효인 건 맞아요. 왜? 성인이 말씀하시거나 성인과 직접 관련된 걸 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쓴 걸 논이라 그래요. 경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논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효밖에 없어요. 그게 신문화쟁논,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논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지가 논이라고 한 게 아니고 중국에 가서 아니면 인도에 가서 논이 된 거예요. 이게 글이 좋으니까 이건 논으로 격상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진울 스님이나 이런 분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원효가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인데 진짜 기가 막힌 경전이 중국에 있어요. 당나라 말에 장천이라고 하는 사천성에서 살았던 스님인데 진짜 야리합니다. 진짜 야리합니다. 어떤 스님인지 나도 잘 몰라. 근데 그 스님이 쓴 글은 알아. 그게 시황경이에요. 시황경. 시황경이 뭔지 아세요? 염라대왕과 태산대왕 이런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후에 어떻게 누구누가 심판을 해서 어떻게 한다. 그 당시에 있었던 무속적인 것들을 그 양반이 불교랑 결합시켜서 그냥 책으로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경이라고 합니다. 시황경. 부처님이 쓴 것도 아니고 그 장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거예요. 내용 굉장히 유치합니다. 짧고 유치합니다.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굉장히 단순 무식한 사람이에요. 딱 봐도. 야, 생각이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효나 진울 같은 그런 모든 스님을 합쳐도 이 장천한테 안 된다. 왜? 한국 불교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그 장천의 시황경이 압도적으로 강력해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가짜니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아니, 그런 거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도 어느 정도 이상의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것이 어떤 종교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본 베이스를 뭘로 해줄 거냐. 그리고 그 위에서 윤리구조를 가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행만 해봐. 네가 뭘로 먹고 살 건데? 뭘로 먹고 살 건데? 남방불교 하는 사람도 그렇고 티베트 불교 하는 사람도 그렇고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또 다른 거를 팔아먹고 있는 것뿐이지 팔아먹는 구조는 똑같아요. 죄를 지내서 팔아먹으나 수행을 해서 팔아먹으나 팔아먹는 구조는 똑같다니까. 그건 더 윤리적이에요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물건을 이걸 파냐 저걸 파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핸드폰을 파냐 반도체를 파냐는 거지 실제로는 팔아먹는 거는 똑같아. 그러면 네가 그렇게 청정하면 사실은 안 팔아먹고 그냥 지가 선불교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농사 지어야 돼. 선농일치. 땅 파면서 그냥 하겠다. 이런 정신이 아니면은 뭐라고 말할 계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동아시아에서 최고 히트 상품이 뭐냐? 우란분절이에요. 부처님과 관련된 게 명절인데 그 중에서 명절이라고 명절이 최고급이에요. 명절이 최고급. 절자 들어가는 거는 석탄절, 불탄절 이렇게.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게 4개가 있어요. 탄생, 성도, 그 다음에 출가, 열반. 열반은 제일이라 그래요. 열반 제일, 출가 제일, 성도 제일. 그 다음에 탄생과 관련해서만 무슨 절자를 써요. 그리고 성도제일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제일은 성도절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성도제일이라는 표현도 있고 성도절. 절이 최고급입니다.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전체. 그런데 우란분절은 우란분제일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우란분날, 우란분일 이런 표현 없어요. 우란분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과 더불어서 최고가 우란분절, 그 제사 지내는 날이거든요. 조상천도날. 그게 동아시아의 최대 히트 상품이에요. 그게 불교가 뿌리 내리는, 아마 동아시아의 뿌리 내리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방식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불교가 잘 안 되느냐? 지금은 이런 방식, 지금 문 닫고 있는 방식을, 그게 아이디어가 나온 게 당나라 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 지금도 그 방식을 쓰고 있는 거야.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지. 싸이월드가 불과 한 10여 년 해먹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야. 개신교도 지금 몇십 년 방식들이 이제 고착화되니까 걔네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걸.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맞으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나도 카카오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없거나 궁핍하거나 초심이 초심. 얘네가 카카오톡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없으니까 있는 놈들을 조지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초심의 방식이든지 안 그러면 진짜 자기 비판에 능하면 그래서 계속 자기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면 그건 최강입니다. 그건 최강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고 변화한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 변화 속에 있는 그것을 잘 타고 가는 게 불교예요. 원래 대승불교가 말하려고 했었던 건 사실 그겁니다. 반야사상은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국불교는 사실 그 부분에 대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체성 있는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쪽한테도 물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훨씬 진화된 방식인데. 그러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렇게 정체성이 뚜렷한 것보다 카카오 하면 헷갈린다는 거죠. 오히려 저게 어렵기만 하고 저건 뭔 기업이냐? 나 은행에 다녀요. 그러면 그런가? 카카오에 다녀요. 그거 뭐 하는 기업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훨씬 더 큰 기업. 이게 훨씬 더 큰 기업. 그래서 시대가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 시대예요. 공의 시대.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공이다. 유튜브,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 실제로는 공이다. 그 안에서 저거들은 상품이 없다니까 아예. 그냥 터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은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 판을 깔아주지. 걔네가 판을 깔아주지. 하지만 자기가 파는 물건이 있느냐? 자기네 물건은 1도 없어요. 1도 없어. 그냥 다른 사람이 올리고 다른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다가 약간의 광고를 붙여가지고 삥을 뜯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물건이 없으니까 흐름을 안 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삼성은 삐끗하면 무너질 수 있지만 오히려 저런 기업들이 더 안 무너진다. 삼성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무너질 뻔한 사건을 봤었지. 한번 큰 타격을 받는 걸 봤었지. 그게 갤럭시 7인가 그때 발화 사건 나가지고 전부 리콜하고 저런 걸 연속으로 한 2번 맞으면 야 핸드폰 날아가겠다 싶은 거를 우리가 한번 목격했죠.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건 위험성이에요.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하면 그게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이고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 결함이 있어. 그러면 딴 놈들이 벌떼같이 뜯고 달려들지 죽이려고. 근데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뜯어 먹을 게 없어요. 뜯을 게 없어. 아니 질 게 없다니까 아예. 질 게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삼성이 소니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내수가 1억 이상 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있어서 굳이 적극적으로 세계로 나올 필요가 없었고 우리는 4천만, 5천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5천만이 됐지만 전에는 5천만도 안 됐잖아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5천만으로는 내수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 존재하려면 최소 1억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 통계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만 갖고는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맞춰서 세계 사람들에게 맞춰야 될 필연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삼성이 결국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소니는 계속 안에서 그래서 그걸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기업들은 진화하는데 갈라파고스 섬 같이 진화한다. 거기 그냥 지그들에 맞춰서. 그러니까 걔네는 차를 만들어도 지금 다 그게 다르잖아요. 일본하고 아마 영국하고만 다를 거예요. 운전석. 걔네는 계속 모든 나라가 바꿨는데도 지그들은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야. 냉장고 사이즈도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식 냉장고는 또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거 뭐 몇 대 팔아먹으려고, 자동차 몇 대 팔아먹으려고 그걸 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그들 나오는 것도 어렵지. 그래서 그런 방식이 맞는지, 중국은 그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아. 중국이나 인도는 뭐 워낙 지그들 내수가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두드려 맞아도 중국이 버티는 거는 내수가 워낙 크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스치면 갑니다. 왜? 우리는 내수가 없고 외부 변동률이 크면 나라가 넘어가요. 그걸 여러 번 봤잖아요.
유럽발 재정 위기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넘어갔고, 리만 브러스 사태가 미국이 잘못해도 우리가 넘어가고, IMF 때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넘어가고, 유럽에서 저 잘못하면 유럽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고, 중동의 기름값이 떨어지면 우리가 넘어가고, 늘상 그래요. 늘상. 우리는 그러니까는 독립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충격을 커버하지 못해내는 거거든요. 그 덕분에 변화를 더 잘 인지해야 될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없거나 아예 가진 게 없어서 그냥 나는 도전해야 돼. 그러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자기 비판이 엄청나게 강하면 돼. 그걸 유지해 가려면. 애플은 그 자기 비판이 지금까지는 강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자기 비판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기업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노키아나 소니 같은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런 SNS 속에 있는 애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시장 자체는 이미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트위터가 유행할 때가 있었고, 그때만 해도 문자 시절이에요. 트위터가 유행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고,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넘어가고, 유튜브 다음이 틱톡으로 넘어가는 거죠. 틱톡으로. 그러니까 문자에서 그림, 사진, 사진에서 동영상, 동영상에서 그것도 기니까 짧은 거.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길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틱톡은 한 40초 안에 끝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틱톡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틱톡을 잘 안 해서 그러는데 틱톡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은 중국 기업이 둘이잖아요. 하나가 화웨이, 하나가 틱톡이에요.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은 뭐 전자 이런 기업이니까 뭐 거기서 뭘 뺀다. 틱톡은 40초짜리 유튜브예요. 거기에 아무 위해될 게 없어. 그런데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가졌다는 거죠, 틱톡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조져야 될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흐름은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은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에 변해가는 거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럼 끝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게 사진 같은 거 이래가지고 했었지만 지금은 동영상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제는 비슷해지고 있는 거죠. 점점 이게 다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변화한다라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지 못하면 이거는, 실체를 주장하는 거는 지금같이 현대사회에서는 더 빨리 가요. 이 실체를 주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도 철학에서는 아트만이고, 그 다음에 유신론 종교에서는 신이에요. 신이라는 실체. 신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의 종말로 나갈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유신론적 종교입니다. 유신론적 종교는 끝나고, 그 다음에 수행과 행복에 대한 문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의 히트 상품이 있어요. 개신교의 히트 상품.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거든요. 단어를 그 전에 우리는 사랑이 애욕 같은 단어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평생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던 시절. 그거는 좀 저급한 언어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세탁을 해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래서 저도 불교 쪽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이라고 하지 말고 선보다 외연이 넓은 명상이라고 하면, 명상이라는 말을 대표 단어로 쓰면, 이게 지금 시대가 이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스님들은 선하고 명상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명상 안에 선이 있지. 명상 흐름 안에 선이 있는 거지. 근데 저렇게 가면 결국 이게 죽습니다. 외연이 넓은 용어를 빨리 점유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타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불교는 수행이다. 수행보다 차라리 행복이라 하자. 이 행복이라는 단어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 단어로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 행복 이런 단어는요, 자아 성취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강력해요. 단어가. 웰빙 이런 거 요즘 거의 이제 좀 죽었잖아. 죽었잖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게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예요. 죽었잖아. 요즘 뭐 다 그렇게 먹고 있는데 뭐.
굳이 그럴 게 뭐 있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선점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원래 명상주의고 신을 믿는 게 아니고 명상주의고 그 다음에 행복주의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출가를 해서 나선 분이 부처님인 거고, 그래서 부처님은 상징인물, 어떻게 보면 저렇게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에 대한 인물이지 부처님이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것도 사실은 이 변화를 끌어당길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야말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종교도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이때 판을 잘 짤 수만 있으면 이 종교가 앞으로를 리드해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빙하게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종교가 세상을 리드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유튜브나 틱톡 안에 들어가 보면 재밌는 거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그 안에서 종교 콘텐츠는 이만큼도 안 돼. 먼지예요. 유튜브 세계 전체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건 먼지입니다. 먼지. 그 먼지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우열이 있겠지. 여기서 먼지 중에 먼지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교가 개신교나 이런 데보다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누가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개신교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불교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수천 년 동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양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들, 그러니까는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라고 하는 유형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포토존도 얼마나 많은데, 산사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걸 다 개발해서 콘텐츠로 넣을 수 있는데, 박스형 건물로 된 도시 안에 있는 개신교 입장에서는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변화에 엄청나게 큰 주어진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을 해서 떨치고 일어나면 판도가 뒤집어질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판도를 먹는 건 아니고, 요 먼지 안에서의, 먼지 안에서의 판도. 그리고 그 대신에 만약에 명상이나 이런 수행 문화나 행복 문화를 가질 수 있으면 이 판도는 훨씬 커집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쪽은 비약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을 믿고 뭐 어떤 절대자를 믿고 이런 실체성은 전부 다 줄어들 거예요. 이런 실체성은 전부 다 줄어들고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추구 이거는 다 늘어나요. 개도 자기 고집이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개 키워봐. 개도 자기 고집이 있는 세상인데 애들이 자기 고집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틀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아추구, 자기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이 시장까지 먹을 수 있으면 이게 영향력이 엄청 커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먼지에서 먼지로 그냥 입장료 몇 푼 받아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 입장료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느냐? 몇 명.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도 변화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걔네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가나안 성도가 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가나안이 안 나가. 그러니까 원래 나갔다가 안 나가. 안 나가는 개신교인들 당연하죠. 왜냐하면 만족할 만한 게 없으니까. 독재 시대 때, 개발 독재 시대 때 이런 때는 그런 것만 갖고도 만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그런 걸 가지고 만족을 하겠어요. 절도 마찬가지죠. 방생 같은 거 인원이 줄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한 차에 뭐 관광버스 해서 40명씩 해서 그렇게 구경 다니는 것도 재밌었지.
왜? 다닐 데도 없었고 어디에 해소될 만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차가 있고 그렇게 댕기는데 누가 40명씩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미친 듯이 댕기고 있겠어, 허리 아프게. 예. 그냥 335 다니는 것만 갖고도 지금 스케줄을 관리를 해야 될 상황들이, 모든 전 국민이 지금 연예인이 돼서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아니 그렇잖아.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다 있는데 누가 그걸 모여서 떼거리로 해가지고 막 무슨 오리 소풍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절이 바뀐 거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는 이제 한계에 봉착하는 거고,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면 불교가 이 도토리 팔아먹는 싸이월드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거 도토리도 굉장히 내가 그 생각이 많다고. 하필 이름도 도토리라고 지어가지고, 제가 살면서 본 바로는 저 월정사에 그 전나무숲에 그 다람쥐 진짜 많은데 걔네들이 겨울잠도 안 자요. 그리고 사람 발소리 나면 나오거든요.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숨는 게 아니고 나온다고. 근데 걔네가 원래 도토리 같은 거 이렇게 단단한 거를 막 이렇게 주워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나 이런 부드러운 거 맛있는 거 먹다가 결국 골로 가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설치류는 치아가 이렇게 자라는데 나중에는 이게 갈리질 않지. 부드러운 걸 먹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둥이가 안 다물어져. 이빨이 이렇게 돼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죽는다고 이게.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언제나 얘기하는 게 다람쥐에게 음식을 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도토리도 지천이야. 걔네도 도토리 안 먹어. 가보면, 산에 가보면. 길에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은행 떨어질 시즌 되면 서로 주워 갔다고. 지금은 아예 그 주워 가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공공시설에 있는 걸 주워 가면 그거 잘못하면 범죄예요. 근데 지금 냄새나고 그 아파트에서 그 은행 씻으면 옆집에서까지 올걸?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예전에는 산에서도 도토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주워갔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주워가. 등산객이고 뭐고 아무도 안 주워가. 그러니까 도토리가 지천이야. 그렇지만 다람쥐도 이제는 과자를 먹어가지고 도토리 안 먹어. 누가 도토리 먹냐? 이렇게 시절이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도토리 팔아먹다가 죽은 거야. 다람쥐도 안 먹는 도토리를 팔아먹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달콤하다고 먹다가 계속 그 상황에서 결국은 주둥이 안 다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의 입장료도 그렇고 변화를 거부하고 그냥 달콤한 거에 안주하고 있으면 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언을 하는데 통신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저 스페이스X 사업 끝내면 우리나라 통신시장 끝날 겁니다. 끝날 겁니다. 지금같이 대응을 해서는. 그러니까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 문자 무료, 그 다음에 전화요금 무료, 그 다음에 조금 더 또 다른 충격이 생기면 데이터 무료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발빠르게 해가지고 무료 저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진짜 센 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놈이 등장했을 때는 카카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카카오는 찌리한 놈이 이렇게 해서 커오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대응이라도 했지. 일론 머스크가 오면 마치 몽고군이 동유럽 쳐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싹 쓸릴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싹 쓸릴 거야. 저것들 반항 요만큼도 못하고 끝난다. 요만큼도 못하고 끝난다. 진짜. 왜? 그게 편하고 빠르고 싸. 그러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애국자기 때문에 SK텔레콤과 KT를 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싼 상품이 나오면 그렇게 얘기했지. 저 도둑놈 같은 새끼들이 여지까지 우리 거를 다 빨아먹고 있었구나. 딱 그러면서 변절할 거야. 변절할 거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마 10년 안에 이거 날아갈 겁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람 날아갈 겁니다. 아니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봐요.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타고 가는 게 공.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러한 집단들은 결국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종교뿐만이 아니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 생각했었던 그런 사고방식, 그런 틀에 갇혀서 있으면 결국 왕따로 죽어요. 왕따로 죽어요. 손자나 애들이 놀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쓸모 있을 때만 옵니다.
쓸모 있을 때만. 그렇지 않으면 변화해서 내가 선택될 수 있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